오늘 밤 과일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잠들기 전 습관처럼 과일 한 접시를 드시던 분이 다음 날 아침 휠체어에 앉아 눈으로만 밥을 쳐다보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담배와 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을 몇 끼 드셨던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과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니 놀랍죠.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성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고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대가 중요하고 어떤 과일을 먹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순식간에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가족들은 이유를 모르다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매일 밥 먹던 과일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억울해하십니다.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이번 영상에서 저는 그 과일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는지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아니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밤마다 과일 드시는 분 계세요? 댓글로 여러분 계신 곳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과일을 주로 드시는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73세 되셨고요. 정말 부지런하고 깔끔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면서 사셨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고 식사는 늘 저염식으로 딱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혈압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고요. 술, 담배 평생 안 하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항상 부러워하실 정도로 건강하게 사셨어요. 저도 사실 우리 어머니는 100수까지 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관리를 잘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런 어머니한테도 위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꼭 과일 한 접시를 드신다는 거예요. 속 편하라고 잠 잘 오라고. 그렇게 드셔 오신 거죠. 사과도 좋아하시고 수박도 좋아하시고 포도도 좋아하세요. 계절마다 나오는 과일을 그때그때 드셨어요.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비타민 보충한다고, 그렇게 매일 밤 과일을 챙겨 드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다며 깨우셨어요. 급하게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옆으로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말도 어우해지고 한쪽 팔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얼굴도 한쪽이 처진 것 같았고요. 저는 바로 알았죠. 이게 뇌졸중 증상이라는 거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요.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조금만 더 심했어도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처음엔 원인을 몰랐어요. 건강하시던 분인데 왜 혈압도 잘 관리하셨고 운동도 하셨고 식사도 조심하셨는데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따져보니 밤마다 드시던 그 과일이 문제였던 겁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연구 결과도 확인해보니까 명확해졌어요. 잠들기 직전 인뇨작용 있는 과일이랑 약을 함께 드시고 수분은 빠지고 혈액은 끈적해지고 그게 도화선이 된 거였죠. 밤 사이에 화장실 자주 가시니까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혈액이 지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혈압약까지 드시니까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도 우리 부모님 밥상에 혹은 내 식습관 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밤마다 과일 드시지 않으세요? 부모님께 과일 챙겨드리지 않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6가지 위험 요소와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급격한 혈당 상승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특히 사과나 포도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을 밤에 그것도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혈관 안쪽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고려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밤에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 손상이 가속화된다고 해요. 혈관 내피라는 게 혈관 안쪽을 보호하는 얇은 막인데요. 여기가 손상되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동맥경화도 빨리 진행됩니다. 실제로 74세는 분이 계셨어요. 매일 밤 사과 한 개씩 드셨대요.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아침마다 어지럼증을 겪으시더래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경미한 뇌졸중이 이미 왔다간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혈관들이 막혔다 뚫렸다 하면서 뇌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 포도 같은 당분 높은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 치후에 드셔야 해요. 밥을 먹고 나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거든요. 절대로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 전당 계시거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저녁마다 과일만 따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두 번째는 인뇨작용으로 인한 탈수와 혈액 농축 문제입니다. 수박이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 정말 좋아하시죠? 여름에 시원한 수박, 겨울에 달콤한 파인애플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은 인뇨작용이 강해요. 쉽게 말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밤에 이런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 자는 동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그러면 몸속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요. 문제는 수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마치 물을 적게 넣고 된장찌개를 끓인 것처럼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서울의대 심혈관 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밤 탈수가 아침 뇌졸중 발생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대요.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밤사이 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혈액이 끈적해지니까 혈전이 생기고 그게 뇌혈관을 막는 거죠. 80세 드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매일 밤 수박을 드셨대요. 여름에는 더위도 식힐 겸 시원한 수박을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습관이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그만 실신하신 거예요. 급하게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혈전성 뇌졸 중기 상태였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뇨작용이 있는 과일은 낮에 드셔야 합니다. 낮에 드시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도 할 수 있잖아요. 밤에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낮에 이런 과일을 드셨다면 물이나 전해질 음료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인제 드시는 분들, 신장 기능 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수박이나 파인애플 밤에도 드시나요? 세 번째는 과일과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 모르세요. 오렌지나 자몽, 망고 같은 과일이 간의 약물 대사 효소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세요? 우리 몸에서 약을 분해하는 건 주로 간이잖아요. 근데 어떤 과일들은 이 간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니까 약 성분이 몸에 과하게 쌓이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분해돼서 약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자몽이 문제가 많아요. 대한약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몽 주스가 고지 혈증약 흡수를 3배 이상 높일 수 있대요. 3배요? 그러면 약을 과다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77세 되시는 분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를 드시면서 고지 혈증약을 함께 드셨대요. 몸에 좋은 비타민도 챙기고 약도 먹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며칠 지나니까 어지럼증이 심하고 손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났어요.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해 보니 약 성분이 과다하게 축적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몽이나 오렌지 주스는 약 복용 시간과 완전히 분리해서 드셔야 해요. 적어도 2~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전에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드세요. 특히 스타틴 계열 고지 혈증약 드시는 분, 혈압약 드시는 분, 아스피린 계열 약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약과 과일 궁합 확인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혈액응고 억제 작용의 위험입니다. 체리나 파인애플 같은 과일에는 혈액을 물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미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체리 속에 들어있는 살리실륨이라는 성분이 아스피린과 함께 섭취되면 출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대요. 아스피린도 혈액을 물게 하는 약이잖아요. 거기에 체리까지 먹으면 혈액이 너무 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고 뇌출혈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84세 드시는 분이 체리를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대요. 동시에 아스피린도 복용하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나기 시작하더니 멈추질 않았대요. 어지럼증도 심해지고요. 급하게 응급실 가서 검사해보니 혈소환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체리나 파인애플은 아무리 좋아하셔도 일주일에 12회만, 그것도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해요. 특히 혈전 예방약이나 항은 고제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작은 상처에 멍이 잘 드시진 않으세요? 코피가 자주 나시진 않으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과일 섭취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5번째는 고당도 과일의 혈관 자극 문제입니다. 망고나 포도, 요즘 나오는 꿀사과 같은 건 정말 달죠.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혈관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줘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고당도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미세혈관 염증 수치가 훨씬 높았대요. 미세혈관이라는 게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아주 작은 혈관들인데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뇌로 가는 혈류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78세 되시는 분이 포도를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한 송이 드셨대요. 샤인 머스켓 같은 달콤한 포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손이 저리고 가끔 말이 어울려지는 증세가 나타났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 경구성 허혈발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게 뇌졸중 오기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거든요. 그래서 고당 과일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드시려면 소량만, 그것도 식사 치후에만 드세요.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 계신 분들은 고당 과일을 제한하셔야 해요. 평소 즐겨 드시는 과일이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6번째는 칼륨 과다 섭취와 심장 부정맥 위험입니다. 바나나 좋아하시죠? 바나나는 칼륨이 정말 풍부해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근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는 이 칼륨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요.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죠. 이게 과하면 심장 리듬에 이상이 생깁니다. 한국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혈압약 복용하시는 분 중에 22%가 칼륨 과다로 인한 부정맥을 겪는데요. 5명 중 1명 꼴이에요. 69세 되시는 분이 혈압약 드시면서 매일 아침 바나나 1개씩 드셨대요. 건강이 좋다고 해서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이 심해지더래요. 처음엔 혈압 때문인가 싶어서 혈압약을 더 드셨는데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병원 가서 혈액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는 하루에 반 개 이하로 제한하셔야 해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아예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인제나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셔야 해요.
혹시 바나나 매일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럼 이제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밤 과일이 뇌혈관에 미치는 6가지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제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까요? 어렵지 않아요. 작은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앞에서 위험 요소들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제일 먼저 과일 섭취는 낮 시간대에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낮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거든요. 인슐린 반응도 더 안정적이고요. 같은 과일을 먹어도 낮에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밤에 먹으면 급격히 올라요. 왜냐면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호르몬 분비도 달라지고 대사 속도도 느려지죠. 게다가 낮에는 활동을 하니까 과일에서 나온 당분을 에너지로 바로 쓸 수 있어요. 걷거나 집안일 하거나 운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근데 밤에는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당분이 고스란히 혈당으로 남아서 혈관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특히 자기 전에 먹으면 그 상태로 6시간, 7시간 자는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돼요. 이게 혈관벽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야간 공복에 과일 드시는 건 정말 금물입니다. 저녁 먹고 시간 좀 지났다고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해요.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 사이에 드세요. 식사 치후가 제일 좋아요.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다른 음식이랑 섞여서 천천히 소화되니까요. 평소 과일 언제 드시나요? 오늘부터 시간을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 과일만 따로 드시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요. 위장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줘요. 마치 속도 조절 장치를 단 것처럼요. 소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트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무가당 요거트에 과일 조금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과일의 당분 흡수를 늦춰줘요. 치즈 한 조각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요. 치즈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몇 알같이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아몬드나 호두 서너 개 정도면 충분해요.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주고 혈당도 안정시켜줘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과일만 먹었을 때랑 견과류랑 같이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같이 먹었을 때 혈당 상승폭이 40%나 낮았대요. 단독으로 과일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져요. 이런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혈관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요. 혈관벽이 계속 자극받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죠.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가요. 이게 혈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과일만 따로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당지수 낮은 과일 위주로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과일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과일은 혈당을 빨리 올리고 어떤 과일은 천천히 올려요. 당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이에요. 당지수가 낮은 과일이 혈당 자극이 적어요. 블루베리나 키위, 녹색 사과 같은 게 당지수가 낮아요. 딸기도 괜찮고요. 이런 과일들은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근데 꿀사과나 포도, 망고 같은 건 당지수가 높아요. 수박도 의외로 높고요. 이런 과일들은 당분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그렇다고 당지수 높은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드시되 양을 조절하시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라는 거예요. 포도 한 송이 다 드시지 마시고 몇 알만 드세요. 수박도 한 접시 가득 드시지 마시고 작은 조각 하나만 드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당지수 낮은 과일을 더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과일별 당지수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고 참고하세요. 당지수 55 이하면 낮은 거고 70 이상이면 높은 거예요. 중간은 56에서 69 정도고요. 평소 가장 자주 드시는 과일은 어떤 건가요? 당지수 확인해 보셨나요? 한번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당지수 높은 과일이 많거든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수분 보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이 간과하세요. 과일에 수분이 많다고 해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과일 속 수분은 배출이 빠르거든요. 특히 인뇨 작용 있는 과일은 더 그래요. 수분을 보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탈수 상태는 혈전 생성 위험을 정말 많이 높여요.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피가 묽으면 혈관 속을 잘 흐르는데 피가 진하면 잘 안 흐르잖아요. 흐르다가 어디 좁은 데 걸리면 그게 혈전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세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갈증을 금방 느끼는데 나이 들수록 그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과일 드신 후에 꼭 물 한 잔 드세요. 생수도 좋고 보리차도 좋아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 줄 수 있으니까요. 운동하셨거나 땀 많이 흘리셨으면 전해질 음료를 추가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이온 음료나 코코넛서 같은 거요. 전해질이 빠져나가면 근육에 쥐도 나고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물은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한 잔이 200ml 정도니까 하루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 드시기 어려우시면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대체하셔도 돼요. 카페인 없는 차가 좋아요. 물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과일 드신 후엔 꼭 물 한 잔 더 드세요. 핸드폰 알람 맞춰놓고 2시간마다 물 마시는 습관 들이시면 좋아요. 5번째는 약 복용자라면 과일 궁합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아무도 안 알려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과일이 간 대사 효소를 억제해서 약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해요. 약이 제대로 안 듣거나 과하게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
아스피린이나 혈전 예방약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몽이나 오렌지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약 복용 시간과 최소 2~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약 드셨으면 점심때 과일 드시고 저녁에 약 드시면 낮에 과일 드시는 식으로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약 받으실 때 어떤 과일 조심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약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여쭤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약 시작하실 때도 꼭 확인하시고요. 약 종류 바뀌면 과일 궁합도 바뀔 수 있거든요. 약 드시고 과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메모해 두시고요. 마지막 6번째는 과일을 매일 먹지 말고 주 34회로 조절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일은 매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에 좋으니까요?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예요. 요즘 과일은 옛날 과일이랑 달라요. 품종 개량으로 당도가 훨씬 높아졌거든요. 옛날 사과랑 지금 사과랑 당분 함량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매일 먹으면 오히려 누적 효과로 위험할 수 있어요. 꾸준한 혈당 자극보다는 적절한 휴식을 주는 게 더 안전해요. 우리 몸도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매일 과일로 혈당 자극받으면 인슐린 분비하는 췌장도 치고 혈관도 치여. 계속 자극받으면 둔감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로 갈 수도 있어요. 하루 건너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같은 과일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다양한 과일을 순환해서 드세요. 오늘은 사과, 모레는 키위, 그 다음엔 딸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특정 성분의 과다 섭취도 막을 수 있고 다양한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일주일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4번 정도 과일 먹는 날로 정하시고요. 나머지 날은 과일 대신 채소로 비타민을 보충하세요. 토마토나 파프리카도 좋고 당근이나 오이도 좋아요. 매일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거예요. 혹시 매일 과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횟수 줄여보세요. 이 6가지만 지켜도 과일로 인한 뇌혈관 위험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시간대 바꾸기, 내일은 요거트랑 같이 먹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그게 습관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건 밤 과일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혈관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점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죠.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 먹어도 괜찮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대가 중요하고 어떤 과일이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 기억나세요? 밤마다 과일 드시다가 다음날 아침 휠체어에 앉게 된 분 말이에요. 그분이 운동도 안 하고 술, 담배하고 그랬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그분은 정말 건강 관리 잘하셨던 분이에요.
딱 하나 밤 과일만 드셨던 거예요. 그게 도화선이 됐던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잖아요. 73년 동안 건강하게 사셨는데 밤 과일 때문에 뇌졸중 위험까지 갔던 거예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 정말 간담이 서늘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아직도 아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같은 일이 다른 분들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 이 둘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잘못된 상식은 이래요. 과일은 언제 먹어도 좋다. 밤에 먹으면 속도 편하고 잠도 잘 온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과일은 약이랑 상관없다. 과일은 물 대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TV에서도 과일 많이 먹으라고만 하죠. 근데 이게 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밥만 맞는 얘기예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과일은 낮 시간대에만 먹는다. 밤에는 절대 안 먹는다.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는다. 당지수 낮은 과일 위주로 먹는다. 약 복용자는 궁합 확인한다. 매일 먹지 않고 주 34회로 조절한다. 과일 먹은 후 물 충분히 마신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과 방법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워요.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혈관 내피 손상되고 탈수로 혈액 끈적해지고 약과 상호작용으로 부작용 생기고 출혈 위험 높아지고 고당 과일로 혈관 자극받고 칼륨 과다로 심장 리듬 이상 생기고요. 이게 하루 이틀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쌓여요. 몇 달 몇 년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져요. 한순간에 반신불수 될 수 있고 말 못하게 될 수 있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뇌졸중 오면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요. 밥도 혼자 못 먹고 옷도 혼자 못 입고 모든 게 다 남한테 의지해야 돼요.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정말 힘들어져요. 건강할 때는 상상도 못 하시죠. 근데 진짜 순식간이에요. 근데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약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결과적으로 뇌졸중 위험이 90%까지 줄어들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 연구 결과예요. 작은 습관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요. 밤에 과일 먹는 것과 낮에 먹는 것, 이 작은 차이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건강하게 손주들이랑 놀 수 있을지 아니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이게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좋은 과일도 좋은 시간에 좋은 방법으로 먹어야 비로소 건강한 음식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과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먹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부터 방법만 바꾸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까요?
오늘 밤부터 과일 먹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하셔도 돼요. 밤에 과일 안 먹는 것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질 거예요.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냉장고에 과일 준비해 두셨나요? 그 과일은 내일 아침에 드세요. 밤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과일을 아침이나 점심 후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쯤 뒤에 요거트에 과일을 조금 넣어 드세요. 그러면 하루를 훨씬 가볍고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지실 겁니다.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장 먼저 실천할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밤에는 과일 안 먹겠습니다. 혹은 과일 먹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세요. 혼자 하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주변에 밤에 과일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습관을 바꿔 건강해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댓글로 감사 인사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더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한 달 후, 석 달 후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 넘치며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어떻게 생활하면 혈관이 젊어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식사 시간, 운동 시간, 물 마시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하루 24시간 완벽한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실용적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만 따라해도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까지 밤마다 과일을 드신 분 계신가요? 몇 년이나 그렇게 드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바꿔 보실 건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상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달라는 요청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건강 정보를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오늘부터 밤 과일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낮에 건강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